한서진 69세은 이른 새벽 눈을 떴다. 시계는 새벽 4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랜 간호사 시절 습관처럼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눈을 떴다. 창가에 앉아 어둠 속에서 기도를 올리듯 두 손을 모았다. 하지만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죽은 아이에게 올리는 46년째 이어지고 있는 참회의 기도였다. 젊은 날 분만실에서 한 생명을 살리려다 자신이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던 기억. 환자의 대량 출혈을 막기 위해 밤새 수술실에 서 있던 그날, 그녀 자신의 뱃속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환자를 지켰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지켜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매일 작은 장례식을 치르는 듯 무너져 있었다. 서진아. 남편 최도경 72세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그는 새벽마다 아내가 창가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그는 체면과 권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따위는 없었다. 오직 두려움만이 배어 있었다. 또 그러고 있구나.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46년 전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아이를 잃었을 때 남편은 직업을 그만두라고 했다. 집에 있어야 할 여자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때 서진은 깨달았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아내의 이미지를 사랑했던 것이라는 걸. 도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다. 은퇴 후 잠잠히 묻혔다고 믿었던 과거의 비리 사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수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서류 조작, 그리고 사라진 돈.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는 그 사실을 집안의 깊은 금고에만 묻어두려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금고 안에는 단순히 증거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사람이 집안에 또 있었다. 바로 그의 딸, 윤가현 47세. 가연은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녀는 화면 속 은행 내부 감사 보고서를 스크롤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의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가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여러 개의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다. 23년 전 가연이 대학교 2학년이던 여름. 집에서 과제를 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발견한 것. 금고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가연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문서를 발견했다. 입양 서류. 자신이 최도경과 한서진의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문서였다. 친부모에 대한 조사 서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살해였다. 그리고 그 살해의 배후에는 최도경이 있었다. 가연의 친아버지는 도경이 근무하던 은행의 내부 감사관이었다. 도경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고 그것을 신고하려던 바로 그날 밤
온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살아남은 것은 당시 5살이던 가연뿐이었다. 도경은 죄책감인지 계산인지 모를 마음으로 가연을 입양했다. 어린 목격자를 가족으로 만들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려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일까? 23년 동안 참고 살아왔어. 가연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23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날. 하지만 가연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서진 역시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진은 창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커피를 내리는 것이 그녀의 또 다른 의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커피가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해야 했다. 23년 전 남편이 가연을 데려왔을 때 서진은 알아챘다. 이 아이의 눈빛을, 5살 아이의 눈에 깃든 그 차가운 증오를. 처음에는 부모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되었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진은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옷에서 맡았던 화약 냄새. 그날 밤 늦게 들어와서 옷을 모두 태워버리던 모습. 그리고 며칠 후 신문에 보도된 일가족 참사 기사. 서진은 간호사로서 오랜 경험으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서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찬장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무색무취의 액체가 들어 있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녀에게는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 내 아이를 잃었을 때 당신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탓했지. 그런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죽이고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나는 그것이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어. 서진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계속 중얼거렸다. 가연이가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애는 몰라.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를. 이때 서재에서 도경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야? 가연이 먼저 서재로 뛰어갔다. 서진은 천천히 뒤따라갔다. 서재 문을 열자 도경이 금고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백골화된 작은 해골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냐고. 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가연은 놀란 표정으로 금고를 들여다봤다. 그녀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 아이야. 뭐라고? 46년 전 내가 잃은 아이. 나는 그 애가 병원에서 화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가져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었구나. 도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당신은 항상 그랬어. 뭔가를 소유하려고 했지. 나를, 우리 아이를, 그리고 지금은 가연이를. 서진은 가연을 돌아봤다. 가연아, 너도 알고 있지? 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가연의 몸이 굳어졌다. 23년 전부터 너는 복수를 계획해왔을 거야. 하지만 나는 46년 전부터 기다려왔어.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들어보였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짜 피해자는 나야. 내 아이를 잃었고 남편에게 속았고 가짜 딸과 46년을 살아왔으니까. 엄마.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이제는 엄마가 아니었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내가 매일 밤 아버지 죽이는 꿈을 꾼다는 것도, 내가 은행 내부 자료를 해킹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도, 오늘 모든 걸 끝내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도경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서진아, 진정해. 우리가 이야기, 46년 동안 우리가 나눈 진짜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었나? 서진은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다. 가연아,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나와 함께 이 남자를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나까지 적으로 돌릴 것인지. 가연은 혼란스러워했다. 23년간 계획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시간이 없어. 서진이 유리병을 도경에게 향했다.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누군가 신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누가?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어젯밤에 신고했어. 23년 전 일가족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았다고. 엄마. 아니, 서진 씨는 왜? 나도 죽을 거야, 가연아. 내 아이와 함께. 하지만 그 전에 진실만은 밝혀야겠어. 도경이 비명을 질렀다. 미친 여자야. 우리 모두 끝장나. 우리는 이미 끝장났어. 46년 전부터. 현관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서재 안의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도경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가연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리고 서진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한 얼굴로. 경찰들이 금고 안에 유골을 발견했을 때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46년간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빛 속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더 많은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가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나온 지 3일째, 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의류회사 엘레강스의 대표실. 언론들은 이미 일가족 살인 사건 재수사라는 제목으로 떠들썩했고, 그녀의 회사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다. 가연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박재훈 50세이 들어왔다. 명품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점잖아 보였지만 가연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신문 봤어? 재훈이 신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일면에는 도경의 사진과 함께 전 은행 지점장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우리 명성은 바닥이야. 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리 명성?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어.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 뭔 소리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내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버지의 비자금이라는 걸. 재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아니면 당신이 그 돈에 눈이 멀었던 거지? 가연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던졌다. 그 안에는 재훈 명의의 여러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다. 이것도 설명해봐.
지난 3년간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들. 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야? 아니면 아버지한테서 직접 받은 거야? 재훈이 당황하며 파일을 들춰봤다. 이걸 어디서? 나도 바보가 아니야.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 그때 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미나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지금 집에 와봐. 당장.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가연과 재우는 급히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는 이미 앰뷸런스가 와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도경을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가연이 미나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쓰러진 걸 보고도 구급차를 안 불렀어. 뭐라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경찰이나 병원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라면서. 가연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왜 그냥 계세요? 서진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쓰러진 게 아니야. 내가 쓰러뜨린 거지. 네. 커피에 수면제를 탔어. 많이. 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왜 그런 짓을? 3일 전에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또 꼼수를 부리더라고. 경찰한테 거짓말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끝내기로 했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때 재훈이 들어오며 말했다. 장인어른이 깨어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서진이 재훈을 차갑게 쳐다봤다. 깨어나지 못할 거야. 내가 확실히 했으니까. 뭐라고요? 수면제만 탄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섞었어. 46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 가연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그럼 아버지는 죽을 거야. 오늘 밤에. 그 순간 미나가 계단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할머니, 나도 알고 있어.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집중되었다. 뭘 안다는 거야? 서진이 물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거. 미나는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3일 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도, 할머니가 방금 한 말도. 가연이 다급히 말했다. 미나야, 그게 뭔지 알고 그러는 거야? 물론 알지. 나도 15살이야. 인터넷 검색할 줄 알아. 미나는 노트북을 열어보였다. 화면에는 23년 전 일가족 살인 사건 기사들이 가득했다. 엄마의 진짜 부모님들이야. 할아버지가 죽인. 가연이 주저앉았다. 너는 어떻게? 엄마 방에서 입양 서류 찾았어. 그리고 할아버지 서재에서 다른 서류들도. 미나가 파일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23년 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엄마야. 뭐가? 엄마는 23년간 복수를 계획했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왜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그 돈으로 사업까지 했어? 가연이 말문이 막혔다. 그건 혹시 엄마도 공범이야? 미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재훈이 끼어들었다. 미나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뭔데요? 너희 엄마는 처음부터 복수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야. 재훈 씨, 가연이 제지했지만 재훈은 계속했다. 사실대로 말해야지. 너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 장인어른이 내 친부모를 죽였다는 걸. 그런데도 그 돈을 받아서 사업했잖아. 당신이 뭘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한테 양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그런데 안 했지? 왜? 돈이 좋았으니까. 미나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이야, 엄마. 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나야,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해. 나도 살아야 했고, 너도 키워야 했고. 그럼 할머니 말이 맞네. 미나가 서진을 돌아봤다. 할머니가 진짜 피해자인 거네.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별로 다르지 않아, 미나야. 나도 46년간 진실을 숨기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 현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한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도경이었다. 모두들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있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분명히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어떻게 혼자 돌아온 것인가. 아버지, 어떻게, 수면제, 독, 도경이 비웃으며 말했다. 서진아, 46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몰랐나? 나는 매일 아침 해독제를 먹어왔어. 뭐라고? 너가 언젠가는 나를 죽이려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준비해뒀지. 도경은 가연을 돌아봤다. 그리고 가연아, 너도 실망이야. 23년간 복수를 준비했다면서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무슨 뜻이에요? 은행 비리 자료? 그런 건 이미 다 처리했어.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지? 도경이 미나를 향해 걸어갔다. 우리 손녀가 제일 똑똑하네. 모든 걸 녹음하고 증거까지 모았어. 할아버지. 하지만 미나야, 너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너는 내 진짜 손녀가 아니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바뀐 거야. 진짜 내 손녀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어. 가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봤어. DNA 검사까지 했지. 도경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게 증거야. 미나는 우리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 미나가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럼,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재훈이 끼어들었다. 장인어른 그런 말씀은 재훈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처음부터 이 집의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너의 전 부인과 아이들. 아직 살아있어. 너는 가연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가짜로 사망신고를 낸 거였지.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나는 은행에서 40년간 일했어. 사람들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가연이 남편을 돌아봤다. 정말이야? 당신한테 다른 가족이 있어? 가연아, 그건.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다. 도경이 문을 열자 20대 여성과 10살 정도의 아이 둘이 서 있었다. 여보. 여성이 재훈을 보고 달려들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요?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데.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연은 남편에게, 미나는 정체성에 대해, 서진은 실패한 복수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다. 도경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46년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 하지만 도경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미나의 핸드폰이 여전히 녹음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다는 것.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15살 소녀의 손에서 시작될. 재훈의 전 가족이 나타난 충격 속에서 미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할아버지 도경이 던진 폭탄 선언 마이너스 자신이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DNA 검사 결과가 진짜일까? 미나는 서랍에서 도경의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다. 그 중에는 자신의 출생증명서 사본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출생 시각이 2번 수정되어 있었고 병원 도장도 흐릿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나야. 엄마 가연의 목소리였다. 미나는 서류들을 급히 숨기고 문을 열었다. 엄마. 가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래층의 소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미나야, 너. 할아버지 말 믿지 마. 어떤 말이요? DNA 검사 결과. 그런 건 조작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미나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엄마는 확신해요? 제가 엄마의 진짜 딸이라고? 가연이 망설였다. 그 짧은 침묵이 미나에게는 답이었다. 엄마도 확신이 없구나. 미나야, 그게 아니라. 그럼 검사해봐요. 진짜 DNA 검사. 가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왜 그런 걸 하려고 해? 진실이 알고 싶어서요.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때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올라오고 있었다. 미나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할까? 서진이 방에 들어오자 가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미나는 지금 혼란스러워해요. 더 이상 이상한 얘기는. 이상한 얘기? 서진이 가연을 노려봤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뭘 숨긴다는 거예요? 서진은 미나를 돌아봤다. 미나야, 너는 정말로 내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할머니. 가연이 제지했지만 서진은 계속했다. 15년 전 내가 태어나던 날 밤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 서진은 침대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내 엄마는 진통을 시작했어. 하지만 이상했지.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랐거든. 그런 일은 종종 있잖아요. 가연이 급히 말했지만 서진은 무시했다. 더 이상한 건 내 아버지. 아니, 재훈이가 그날 밤에 없었다는 거야. 출장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 미나가 궁금해했다. 그럼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겠지. 방금 본 그 여자 말이야. 가연이 분노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을?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날 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야. 서진은 미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뭐라고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기가 2명 있었거든. 하나는 내 엄마가 낳은 아기, 하나는 다른 여자가 낳은 아기. 가연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진실이 무서워? 서진은 계속했다. 그런데 그 다른 여자가 누군지 아니? 미나야? 미나가 긴장했다. 누구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그 여자야. 재훈의 첫 번째 부인. 미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그럼 제가 누구 딸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너는 가연이의 딸일 수도 있고 그 여자의 딸일 수도 있어. 가연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런 망상은 그만하세요. 망상? 서진이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망상이야? 서진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15년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신생아실에 있는 2명의 아기 사진. 이 아기들 중에 어느 쪽이 너인지 알겠니? 미나가 사진을 자세히 봤지만 구별할 수 없었다. 갓난아기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다.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나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밤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재훈과 그의 전 부인이 싸우는 소리였다.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사정? 다른 여자랑 살면서 미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마당에서 재훈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전 부인과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저 아이들이 미나가 중얼거렸다.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가연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왜? 내가 묻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15년 전 그날, 너는 선택할 수 있었어.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을 계속하거나. 무슨 뜻이에요? 너는 알고 있었잖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가연이 주저앉았다. 어떻게, 어떻게 그걸? 간호사로 40년을 일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겠어? 그날 밤 담당 간호사가 말했잖아.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서진은 미나를 돌아봤다. 그런데 내 엄마는 검사를 거부했어. 왜 그랬을까? 미나가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정말이에요? 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나는 무서웠어. 만약에 정말로 바뀌었다면. 그럼 15년 동안 거짓말한 거네요. 미나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는 처음부터 내가 진짜 딸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 도경이 방에 들어왔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있네. 할아버지, 미나야, 내가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한테 물어봐. 도경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15년 전 그날 밤, 나도 병원에 있었거든. 모든 시선이 도경에게 집중되었다. 할아버지도 있었다고요? 그럼, 손녀가 태어나는데 없을 수가 있나? 도경은 교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내가 본 건 정말 흥미로웠어. 뭘 봤는데요? 재훈이가 다른 병실로 들어가는 걸 봤지. 가연이가 있는 병실이 아니라 가연과 서진이 동시에 긴장했다. 그리고 30분 후에 간호사가 아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2번이나. 무슨 뜻이에요? 미나가 물었다.
아기를 바꿨다는 뜻이야. 재훈이의 지시로. 뭐라고? 가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경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재훈이가 병원에 지불한 거액의 돈. 그날 밤에 서류를 본 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건, 이건 뭘 위한 돈이야? 아기 바꾸기 위한 대가지. 재훈이는 자신의 첫 번째 아내가 낳은 아기를 너한테 주고 너가 낳은 아기는 그 여자에게 준 거야. 미나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내가 누구 딸인지. 너는 재훈의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기야. 그리고 가연이가 낳은 진짜 아기는 아래층에 있는 그 아이들 중 하나고. 도경의 폭탄 선언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왜 그런 짓을?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훈이가 너한테서 얻고 싶었던 건 아기가 아니라 돈이었어. 내 돈 말이야. 도경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아이는 첫 번째 부인에게 맡기고 다른 아기를 너한테 준 거지. 나중에 이혼할 때 양육권 문제로 복잡해지지 않게. 미나가 절규했다. 그럼 나는 정말로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도경이 잠시 멈췄다. 더 재미있는 건 재훈의 첫 번째 부인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뭐라고요? 그 여자는 지금도 자기가 키우는 아이가 자기 친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를 보면서 저 아이가 내 딸일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서진이 끼어들었다. 그럼 결국 누구도 진실을 모르는 거네요. 맞아. 재훈만 빼고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재훈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다 들었어. 뭘 들었다는 거야? 도경이 물었다.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재훈은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통화 중 표시가 켜져 있었다. 첫 번째 아내도 다 들었어.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어.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20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방에 들어왔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미야. 정미라는 이름의 여성이 미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럼 이 아이가 내가 낳은,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그때 미나가 벌떡 일어났다. 다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미나를 쳐다봤다. 누가 누구 딸이든, 누가 누구 엄마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미나예요. 미나는 방을 나가려 했지만 도경이 막았다. 미나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가 더 있어요? 도경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사실은 너희들이 모두 틀렸어. 아기는 바뀌지 않았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15년간 너희를 속였지. 미나는 가연의 친딸이 맞아.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재미있어서. 그리고 도경이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너희들이 서로 의심하고 싸우는 걸 보고 싶었어. 내가 죽기 전에. 미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도경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하지만 재훈이 다른 여자와 만나서 아이를 만든 거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도경이 창문을 가리켰다. 아래 마당에서 놀고 있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보며 말했다.
바로 저 아이야. 미나의 이복 오빠. 미나의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15살 소녀의 분노가 도경의 마지막 폭탄 발언 이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나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고 재훈과 첫 번째 부인 정민은 거실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고 서진은 창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재훈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미야, 진정해. 우리가 원하는 건 같잖아. 뭐가 같다는 거야? 당신은 15년 동안 나와 아이들을 버렸어. 그게 아니야.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재훈이 정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며 속삭였다. 장인어른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수백억이야.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도경이 쓰러지면 가연이 상속받게 돼. 그리고 가연과 나는 아직 부부야. 법적으로. 정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도. 맞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미나의 출생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무기로 써야 해. 이때 미나가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 무기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미나를 돌아봤다. 미나야,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아빠가 저를 무기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 미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15살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빠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뭘?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요. 미나는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3일간 녹음한 모든 대화. 할아버지의 살인 고백, 엄마의 침묵, 아빠의 배신, 그리고 할머니의 복수 계획.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나야, 그걸 누구한테? 이미 보냈어요. 경찰청, 검찰청, 그리고 언론사에. 가연이 벌떡 일어났다. 미나야, 무슨 짓을? 엄마도 공범이잖아요. 23년간 알고도 침묵했으니까. 그 순간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잘했다, 미나야.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다. 할머니, 사실은 내가 시킨 거야. 뭐라고? 재훈이 충격에 빠졌다. 3일 전부터 미나와 함께 계획했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어머니, 그럼.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겠지.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는 않을 거야. 이때 도경이 서재에서 나왔다. 분명히 충격으로 쓰러진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모두들 재미있는 연극하고 있네. 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도경이 비웃으며 말했다. 쓰러진 척 한 거야. 너희들이 뭘 하는지 보려고. 그는 녹음기를 하나 더 꺼내 보였다. 나도 모든 걸 녹음했어. 너희들의 배신까지 포함해서. 미나가 당황했다. 그럼 할아버지도. 맞아. 나도 이미 내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너희들보다 한 발 앞서서. 도경은 소파에 앉으며 계속했다. 15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어. 너희들이 서로 배신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재훈이 분노했다. 장인어른, 그럼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 너희들이 먼저 나를 이용하려고 했잖아.
도경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재훈아, 내가 내 계좌에서 빼돌린 돈. 가연아, 내가 회사 자금으로 세탁한 돈. 서진아, 내가 병원에서 빼돌린 의료기기들. 미나야, 내가 해킹해서 얻은 정보들. 모든 사람의 불법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공범이야. 아무도 혼자 빠져나갈 수 없어.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집 앞에 도착했다. 누가 신고했지? 재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다. 도경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내가 했어. 방금 전에. 뭐라고요? 나는 이제 다 끝내고 싶어. 46년간 숨어 살기는 충분해. 경찰들이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그때 미나가 입을 열었다. 잠깐요, 모두. 뭐야?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미나는 모든 가족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을 속였어요. 뭘? 3일간 녹음한 건 맞아요. 하지만 경찰이나 언론사에 보낸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누구한테? 미나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15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제 진짜 아버지한테요. 뭐라고? 2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친아버지. 사실은 살아있어요. 도경이 얼어붙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뭐요? 죽였다고요? 미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할아버지는 차 사고로 위장해서 가족을 죽이려고 했지만 제 친아버지는 살아남았어요. 중상을 입고 15년간 의식불명이었지만 거짓말이야. 1년 전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찾기 시작했죠. 미나는 또 다른 핸드폰을 꺼냈다. 이 모든 일은 친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거예요. 복수를.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친아버지가 저한테 말해준 진짜 진실이에요. 뭐가?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당신도 공범이었어요. 23년 전에. 뭔 소리야? 친부모님을 죽이는 계획을 할아버지와 함께 세운 사람. 바로 엄마였어요. 가연이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야. 입양 서류에 서명한 사람도 엄마. 그리고 저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키우면서 진짜 부모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사람도 엄마. 미나의 폭로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미나가 계속했다. 엄마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이가 필요했죠. 서진이 경악했다. 그럼, 그럼 너는? 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히 입양된 게 아니라 부모를 죽이고 빼앗긴 아이예요.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미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건 모든 경찰이 미나를 둘러쌌다. 저 역시 이 모든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낸 거예요. 뭐라고?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엄마가 공범이라는 것도,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졌다. 그럼 진짜는 뭐야? 도경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진짜는 저는 그냥 15살짜리 평범한 중학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한번 속여보고 싶었어요. 뭐, 3일간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어요. 경찰관이 미나에게 다가왔다. 신고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할아버지의 살인 고백과 가족들의 공범 사실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미나는 진짜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제가 방금 한 말들은 다 거짓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 집안의 막내 손녀 미나예요. 그 순간 도경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할아버지, 미나가 달려가며 울부짖었다. 할아버지, 깨어나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도경은 의식을 잃은 채였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 할아버지였는데 미나의 눈물이 떨어졌다. 가연이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미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복잡한 어른들의 문제에 널 휘말리게 해서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할아버지한테 속았으니까. 재훈이 경찰에게 수갑을 채우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나야,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알아요, 아빠. 서진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나야, 이제 우리는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네, 할머니. 경찰차들이 하나씩 떠나고 구급차도 도경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집에는 서진과 미나만 남았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거야. 미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46년간 숨겨진 비밀이 하루 만에 다 드러났네요. 그렇구나. 그런데 미나야? 네. 너 정말 15살 맞니? 오늘 보니까 어른들보다 더 무서운데? 미나가 처음으로 진짜 15살다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배웠거든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하지만 미나의 눈 깊은 곳에는 아직 차가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도경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남은 가족은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었다.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나는 누구의 딸이에요? 가연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나야, 내 친아버지는 내가 믿어왔던 그 사람이다. 하지만 내 잘못은 전혀 없어. 죄는 어른들이 지은 거야.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할머니 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도 할머니만은 믿을 수 있어. 누구도 아니고 할머니는. 그 말에 서진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평생 죄책감과 침묵 속에 살아왔던 그녀에게 손녀의 한마디는 마지막 구원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재우는 비열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좋아. 그럼 이제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누가 무너질까? 가연? 미나? 아니면 아직 숨쉬고 있는 최도경? 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안을 그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지?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진실이야. 그리고 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재훈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서진이 천천히 말했다. 내 아버지 최민석이 왜 죽었는지 말하는 거야.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서진은 깊은 숨을 쉬었다. 4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낼 때가 온 것이다. 내 아버지 민석이는 자살한 게 아니야. 그날 밤 도경이와 민석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가연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조용해, 가연아.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야. 재우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자살했다고. 내 아버지는 그날 밤 도경이에게 협박을 당했어. 회사 부정을 폭로하겠다고, 가족을 망신시키겠다고. 민석이는 그걸 견딜 수 없었지. 하지만 죽기 전에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 도경이가 어떻게 그를 몰아붙였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도경이 병상에서 희미하게 신음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도경이는 내 어머니와 너를 내쫓았지. 마치 너희가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10살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도경이를 협박했기 때문이야.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협박이라니 할머니가 뭘로? 내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로.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석이는 마지막 날 밤에 모든 대화를 녹음해놨어. 도경이가 한 말들을, 협박과 모독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경이 천천히 눈을 떴다. 서진, 너, 뭘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도경아. 서진이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40년 동안 내 죄를 덮어주느라 내 영혼이 썩어갔어. 이제 그만이야. 재우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외쳤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어?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야 했어?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재훈아. 서진이 슬프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서 복수하려 했지만 진짜 복수는 다른 거야. 진실을 밝히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재훈 오빠는 정말 내 이복 오빠가 맞는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야. 하지만 그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잘못이지. 재훈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동안 품어왔던 복수의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증오해왔던 도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까지 이용해서 복수를 꾀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뭘 한 거야? 재훈이 중얼거렸다. 도경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다. 서진아, 그만해. 안 돼, 도경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석이가 남긴 녹음 파일은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그 후에 어떻게 그의 가족을 버렸는지 다 들어있지. 가연이 울먹였다.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런 일이. 가연아, 너도 알았잖아. 내가 미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숨기려 했던 것도 결국은 이 가정의 비밀 때문이었어. 우리 모두 거짓 위에서 살아왔어. 재훈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저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서진이 재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정한 용서를 구해, 재훈아.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사랑받는 거였잖아. 미나도 재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거짓말 없이. 재훈이 미나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이복 누이가 지금은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미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경이 침대에서 힘없이 중얼거렸다. 내가,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도경아. 서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인정하고 진짜 속죄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병실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다. 40년간 쌓인 거짓과 원망, 그리고 상처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났다. 재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아부쉈다. 할머니가 맞아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4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재훈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진실 위에서. 며칠 후, 도경은 공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민석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고 유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또한 재훈과 그의 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재훈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연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미나의 출생 비밀을 모두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미나에게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상처에 대해 사과했다. 미나는 힘들었지만 모든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진은 마침내 40년간 짊어졌던 침묵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병원을 떠나면서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거짓은 편할지 모르지만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말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주고 비밀로 서로를 조종했던 그들이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한 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달은 하나의 진리였다.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